네네. 네. 그건 이제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예. 타던 거고요. 예. 제가 이제 노란 번호판 사서 예. 용달업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왔거든요. 네네. 예, 이건 가능합니다. 네네. 좀 뭐 전혀 절차를 몰라가지고 제가. 네. 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일단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3년 초과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초과가 된 부분이고, 그러면 일단은 그 영업용 번호판을 이제 계약을 하고, 네. 계약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 100만 원만 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서류는 지금 인천이잖아요. 예. 인천 무슨 구죠? 부평구요. 부평구잖아요. 네. 부평구에 저희 그 담당자하고 같이 만납니다. 일정을 잡았어. 네. 그래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네. 그럼 일정을 잡아서 이제 그 구청에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객님은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파는 사람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서류를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죠? 접수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접수증이 나오면 이제 잔금이 다 지불이 돼야 돼요. 잔금이 지불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선생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이제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뒤에 허가가 떨어집니다. 예. 허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영업용 번호판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님한테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을 해드립니다. 네. 부착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챙겨드립니다. 예. 챙겨드리면은 이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신 다음에는 이제 화물 복지 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죠? 네. 유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감정에서 세통, 요거는 안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차피 그거는 부평구청에서 만나서 뜨시면 되고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운전면허증을 했잖아요. 네. 요걸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요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사진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출력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집에 가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통장도 계좌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 통장사본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고객님께서 요 사진 2장, 인감 도장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인감 증명서상에 있는 도장하고 똑같아야 돼요. 예. 그날 와가지고 인감을 뗐는데 인감 도장하고 틀리는 경우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고객님들이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진 2장은 없으시면은, 네. 본인이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있을 거예요. 2장. 이거 자격증 딸 때 했던.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용 번호판에 보면은 알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카고 영업용 번호판이라는 겁니다. 네. 그 영업용 번호판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번호판입니다. 네. 번호판이고, 영업용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부정 수급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 부정 수급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1차적으로 부평구청에서 걸러줍니다. 혹시 그 영업용 번호판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부평구청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유가 부정 수급이 없는 번호판입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영업용 번호판이 이제 고객님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됨과 동시에 혹시 이 이후에 혹시 유가 부정 수급이 걸려 있다든지 하면은 제가 고객님한테 200만 원을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난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는 고객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제가 200만 원을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인의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운행정지를 묻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고객님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1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약사항이 뭐냐면은 영업용 번호판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분이 혹 간혹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계산서 발급되냐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호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개인 화물, 뭐 개별 화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업용 번호판은 이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그 소형 화물, 중형 화물입니다.
그거는 자동차 등록증상에 보면은 소형 화물, 중형 화물이가 나와요. 고객님께서는 1.5톤 이하를 소형 화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몇 년 하다가 예. 좀 더 큰 차로 화물업을 할 생각이어가지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지금 번호판이 소형이 그때는 뭐 다시 바꿔야 되는지 그게 좀.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소형 화물이 훨씬 더 이제 단가가 이제 훨씬 더는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중형 화물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 소형 화물을 다른 말로는 개인용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이제 중형 화물을 개별 화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5톤 초과 16톤 이하. 16톤 이하. 예, 근데 16톤 초과부터는 대형 화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이제 특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고객님께서 하시는 거는 소형 화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 6월 15일 등록 일자에 이제 넘버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 후에는 2020년도 6월 15일 위에 있는 넘버를 위에 있는 차량으로 다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시죠? 아, 자, 고객님께서 이제 2020년 6월 15일입니다. 그죠? 네,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2020년 6월 15일 넘버가 됩니다. 네. 넘버가. 네. 그런데 차를 갖다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데 6월 15일 전에 있는 그러니까 6월 14일, 6월 13일, 2021 이런 차량에는 부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의 번호판은 아무데나 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자가용으로 등록한 거는 뭐 상관없는 거죠? 그 차가 화물인데 보통 보험 가입할 때 뭐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고객님께서는 흰색 번호판이잖아요. 네, 지금 흰색 번호판은 자가용입니다. 네. 자가용 보험은 자가용 보험이에요. 네. 그 영업용 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고객님께서 이제 영업용으로 하게 되면은 영업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자가용 보험은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참조적으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집에? 지금 제 명의로 3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네. 그럼 상관이 없네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가용 보험에 대한 경력은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영업용 보험은 1년이거든요. 네. 자, 경력을 갖다가 내가 최저로 받고 있는데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차를 이 차로 이제 한 대로 한 거죠. 영업용 전환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자가용 보험을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자가용을 하나 뽑아가지고 보험을 들려고 하니 그때는 신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죠.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오셨죠? 아니 뭐 이렇게 좀 여러 개 찾아보다가 유튜브 좀 그렇구나. 보고서는 제가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지? 잘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와야겠다. 특별히 잘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잘해주는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좀 믿음직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이제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윤을 갖다가 많이 추구하고 그러면 어차피 고객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차피 그죠?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됐고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데요? 회사도 다니고 장사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장사 하시다가? 아니 저 건축자재 관련 판매하다가요. 예. 망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네요. 아버지랑 하다가 예. 안 돼서 이제 차도 있고 뭐 그러니까 트럭 있으니까 용달해야겠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건축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그런가요? 잘 안 돼요. 네. 진짜요? 그리고 어제도 오시고 그제도 오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제 몇 분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사업을 접고 인테리어 쪽 건축 쪽입니다. 네. 접고 최근에 이제 동향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번은 이거 투잡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 그러지. 재료값은 올라가고 네. 진짜. 남는 게 별로 남는 게 없어가지고.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제가 또 다시 뭐 다른 장사하기는 조금 싫어서 예. 운전하는 게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어차피 또 그 부분하고 충분히